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승입니다. 네. 사실 오전 시장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그러니까 강보합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미 증시 특히 이제 나스닥 선물이 오후 들어서 좀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고 일본 증시, 중국 증시도 살짝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사실 미국이 좀 휴장이었고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주요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즉 이제 코멘트를 할 수 없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좀 유입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밀리더라고요. 네. 원래 한 보합 정도였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앵커님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CNBC라든지 야후 파이낸스나 이쪽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지금 당장 뭔가 앞서 말씀드린 블랙아웃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코멘트가 나온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개장했지만 어제는 미국 시장 같은 거는 이제 선물 지수만 이제 조금 열리고 그다음에 국채 시장은 열렸거든요. 채권 시장은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 강하게 4% 정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폭등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시간에 현재 지금 1.852 정도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52주 신고가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 10년 국채금리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OECD 경행선행지수 자체도 이제 어제 밤인가요? 대부분 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꺾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꺾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최근 트렌드가 한 2, 네. 3개월 전부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고 그리고 유가가 안 빠지잖아요. 지금 유가가 가장 안 빠지는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계속 안 빠집니다. 지금 벌써 84.36 거의 고점 대비해서 1.5불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거와는 좀 다르게 예. 해외 언론에서는 이 공급망 문제 그리고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가 꺾이지 않고 계속 80불 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비용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좀 물류 대란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전반적으로 조금은 뒤숭숭한 미국도 좀 뒤숭숭한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서 공급 병목 현상이 다시 또 짙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쪽으로 뭔가 시장이 좀 불안한 요소가 좀 탐지됐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제 저녁에 OECD 경기 선진지수가 글로벌하게 나왔는데 지난 6월에 고점 찍고 지금 6개월 내내 네. 글로벌 경기 선진지수 기준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긴축이라는 어떻게 보면 악재가 오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같이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금리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이고 국가별로 보니까요. 노르웨이나 러시아처럼 원자재 관련 국가들만 전월차, 즉 경기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었지 네덜란드라든지 취약한 이머징 국가들 그리고 한국조차도 경기 선행지수는 더 꺾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수요가 부진해지는 거를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나스닥이 밀리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좀 전반적으로 그 매크로 측면에서도 누르고 있는 압력 때문에 조그만 이제 어떤 국채금리 변화라든지 코멘트가 좀 나오면 악재에 조금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시장을 정리하다가 빨리 넘긴 이유는 결국 우리 시장을 억누르거나 내지는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저희가 사실 수급 하급 효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도 LG ES 나비 효과 얘기를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네. 삼성 SDI가 좋은 이유가 공교롭게도 SK 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이 조금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다 보니까 되려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LG ES의 어떤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조금은 반사효과라고 하면 좀 그렇지 어폐가 있지만 그런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워낙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청약이
호황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인기가 있다 보니까 셀업체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셀업체 상승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LG화학 말씀 한번 드려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LG화학도 가지고 있는 또 캐파도 있다 보니까 물론 분할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언론에서는 뭐 껍데기만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듯한 기사들도 나왔는데 뭐 그래서 LG화학 주주분들이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LG화학이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좀 나오다가 좀 밀리고 있죠. 저는 이제 밑에서는 계속해서 LG화학은 좀 바이더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IPO, 그러니까 당군이 최대의 IPO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IPO 이후에 뭐 지금 보니까 뭐 허수 주문도 있고 뭐 그래서 일경이 너무 과도하게 조금 이제 부풀려졌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 수요 대비해서. 관련된 부분 봤을 때는 당연히 어찌됐든 간에 그만큼 흥행을 한다. 흥행을 하지만은 만약에 이게 그 LG에너지솔루션 시총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조 위로 올라서 뭐 여기에서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변동성을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거라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IPO 관련된 가치가 100조 이상으로 뭔가 측정이 됐을 때 일주일 정도 평균치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뭐 2월 달에도 MSCI 관련된 부분에서 좀 리밸런싱도 좀 남아 있을 거고 뭐 6월 달에 뭐 정기 개편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패시브 자금들이 지수를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수를 추종해도 뭔가 이제 밸류에 대한 레벨 다운이 좀 있겠지 않습니까? 레벨업이나 레벨 다운이. 근데 그런 상황에 높은 가치가 평가받는다면 조금은 주저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가격 하락을 좀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그에 딱 맞춰서 지금 SK이노베이션 분할 관련된 부분들 좀 얘기 나왔는데 이게 정부에서 조금은 불허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 SK이노베이션은 그냥 끝까지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SK이노베이션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삼성 SDI도 굉장히 많이 못 갔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의 한 8개월 정도를 받았던 종목이며 물론 이제 맞아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배터리셀이 사실은 뭐 2차 전지 쓰이겠지만 ESS 전지 쪽에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내재와 가치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이제 배터리 경쟁 업체에 대한 상대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ES 관련된 부분들에 뭐 장비, 배터리 공장 만들 때 플랜트 사업하는 영위하는 기업들 막 이런 종목들이 과속해가지고 주가가 뭐 2배 이상 단기간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50에서 100%.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사기보다는 과속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아직은 부각이 되지 못했던 이런 셀 업체들. 사실 셀 업체가 정말 못 갔습니다. 7월부터 8월부터 소재 쪽만 갔지 셀은 못 갔기 때문에 이 배터리 셀 쪽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뭔가 긍정적으로 작용되면서 이쪽으로 외국계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이 셀 업체가 물론 여기서 추상선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이죠. 기술적으로 300일 이동평균선 제가 주로 보는데 대부분 거기 한번 지금도 오늘도 맞았어요. 맞고 지금 약간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LGES가 시총이 계속 100조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전제면은 가격이 다운되지 않으면은 패시브 자금이 이거는 뭔가 쫓아가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상대적으로 못 간 뭐 셀이나 또는 뭐 소재 오늘도 소재 쪽 좀 강하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향을 갖고 있는 소재들 그런 쪽으로 뭔가 집중적으로 매개가 쏠릴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셀 얘기도 했었는데 네. 2차 전지에 관해서 또 신광선 매니저도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게 2차 전지 소재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셀 외에도 우리가 또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 2차 전지 내에서 요즘 장비가 엄청 좋거든요. 네. 어떻게 좀 가닥을 잡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에너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에너지니까 이게 뭐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그냥 2차 전지 배터리만 만드는 업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뭐 자동차용 전지만 만드는 회사 아닌가라고 볼 텐데 한번 제 화면 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업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쪽이지 않을까? 다음 섹터가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파생돼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ESS. 차세대 전력망 이 시스템이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결국 ESS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즈니스상으로 뭐 자동차 전지, 소형 전지, ESS 전지. 이게 이제 가정용 전지라든지 가정용 셀 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산업용 전지. 그러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을 얘기하는 ESS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좌측부터 보시면 발전해 보시면 이제 화석, 뭐 유가 관련된 에너지와 태양광, 풍력이 이 세 가지 섹터로 이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송배전 시스템을 통해서 가정이나 산업용 그리고 또는 공공 건물 쪽으로 이 전기를 공급한다.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동차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 그리드 쪽도 지금 계획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은 뭐 GM하고 물론 GM하고 도요타는 최근에 협약 관계 구축해서 합작법인도 제3 완성차 업체한테 협작법인도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과속을 많이 했던 장비 업체들을 선별하는 것도 좋지만 눌렸을 때 오히려 이전에 한번 2년 전인가요? ESS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차대 전력망.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또 LG 에너지 솔루션 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홈페이지에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접근되는지 앞으로 사용력 어떻게 확대할 건지가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저는 ESS 이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뭐 어제 오늘 이제 LG ES와 관련된 네. 수급 내지는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아이디어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ESS까지 네. 모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코로나 엔드게임. 팍스로이드가 제 기사를 봤는데 물론 이제 한 명에 불과한 기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코로나 치료제를 먹었더니 뭐 이틀인가요? 3일 맞아요. 만에 증상이 완화됐다. 라는 어떤 이제 엔드게임, 이 코로나 빌런을 없애는 이런 게임 체인저, 게임 종료자가 나타난 것 같은데 지금 뭐 주섬주섬 뭘 하고 있나요? 네. 오늘 엔드게임, 코로나 엔드게임이 돼가지고 네. 이벤트가 하나 준비가 되어 아,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건틀렛을 차고 왔는데요. 자, 풀샷 한번 잡아주시죠. 네. 네, 뭐 자, 명대사가 남아있기 코로나 때문에 종료를 기원하는 입장에서 자, I am Fox Robit. 코로나 이게 안 돼. 3,500 가자! 4,000 가자! 네, 코스피까지도 제가 오늘 응원 동력을 한번 건틀렛으로 올려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그 팍스로이드가 나오면 로비드네요. 예, 팍스로비드가 나오면 시장이 조금 움직여질 줄 알았더니 이거 긴축이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시장이 네. 조금 더 하락하는 그렇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긴축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계속적으로 기대했었던 리오프닝 정도가 아니라 이젠 정말 코로나가 없는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진짜요. 그런 엔드게임으로 종반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전 연승님께서 극한 직업 매경 하나라고 이렇게 좀 칭찬도 해주신 것 같아요. 전 즐겁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뭐 좋은 뉴스잖아요. 네. 변화의 기조가 나타나겠죠, 당연히.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아까 앵커님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 원래 이제 국내 첫 복용자분이 이제 연세가 75세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대전에 사시는 분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원래는 지금 레키로나 같은 경우 셀트리온에서 개발 레키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흉부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그리고 어디서 흉부 쪽에 폐라든지 이쪽에 뭔가 그런 큰 뭔가 기저전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주사기를 통해서 레키노나 주사기지 않습니까? 그걸로 투약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이런 과정인데 팍스로이드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게 먹는 치료제, 알약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병원 외래진료 센터 가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이제 약을 원래는 레키노라를 투약하려고 했다가 그때 이제 들어온 지 바로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답니다. 이 약품이. 그래서 한번 동의를 구하고 환자분한테 이제 권유를 했는데 환자분이 한번 내가 그 복용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됐는데 원래 이분이 지금 일단 어쨌든 뭐 이틀 만에 증상이 완화됐다고는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분이 백신을요 화이자를 1차, 2차 맞고 부스터샷까지 다 맞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아니었고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던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조금 학계에서는 이게 뭐 100%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백신의 효과일 수도 있다. 아.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아. 상황에 자체가. 그래서 이 치료제만의 효과가 아니라 백신을 3차까지 투약받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약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가 그래서 치료제가 효과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는 또 의문도 제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말고도 뭐 이스라엘 의료관리 기구죠 마카비에서도 임상 관련된 데이터들을 한번 뽑아 보니까 예. 치료받은 이제 850명 대상으로 여기서 한 50명 분이 투약을 거부했고요. 한 700 후반에서 800명 정도가 이제 임상 실험을 이제 참가를 했는데 놀랍게도 92% 증세 92%에 되는 환자분들이 거의 3일에서 4일 정도 만에 이 증상이 호전되는 효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화이자 CEO는 89%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거 대비해서 지금 2%가 좀 더, 3%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이전에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예전에도 뭐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실 백신이 90% 정도 되면은 단기간에 맞는 것 치고는 뭐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저는 효과가 뛰어난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우리가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지금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조금 좋은 얘기도 좀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나온 뉴스 중에서 화이자 CEO가 아마 예. 우리 앵커님 들으셨겠지만은 올 봄에는 코로나 끝난다.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임상 결과 데이터를 뭐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이분이 네. 작년에도 이렇게 좀 얘기했거든요, 사실. 비슷하게 얘기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뭔가 그래도 신호는 좀 발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더 좋은 또 이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변화의 기조는 뚜렷하게 날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시청자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09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신종플루, 뭐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네, 맞습니다. 빠르게 종식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던 뭐 다 유경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 내지는 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씩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면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조금씩 표본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표본이 많아지게 되면 코로나 엔드게임 아까 뭐 성우 아나운서가 강성우 아나운서가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끝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튕겼기 때문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닐까요? 네. 그렇다면 뭐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네. 뭐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한 네. 번쯤은 다시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생활의 정상화이잖아요. 네. 지금 정책은 이미 정상화가 되고 있고 그렇죠. 이제 생활의 정상화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뭐 여행이나 관광, 뭐 소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화 콘텐츠, 뭐 콘서트, 뭐 엔터 다 마찬가지고 이전만큼은 반응이 딱 뚜렷하게 나오진 않죠. 예. 네, 느낌이야.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작년에 워낙 여름 때 많이 강하게 올라갔던 맞아요. 테마가 리오프닝이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중요한 게 중간에 이제 말이 바뀌어서 문제였다는 거죠. 화이자 CEO도 지난번에도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다 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백신 맞으셔라. 뭐 이렇게 권유도 하고 모더나 CEO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뭔가 권유를 하는 듯한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끝나가긴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뭐가 있을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은 좀 종목을,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런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냥 좀 알고만 계시는 거, 바로 사지 마시고, 네. 충분히 조금 시장의 바닥, 그러니까 제가 2820포인트 정확하게 지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만 붕괴되지 않고 반등 나오면 그때부터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좀 뽑아봤어요. 뭔가 머리에서는 보이는데 가슴에서는 좀 안 되는 그런 종목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은 좀 속이 상하는 우리나라 증시인데 예.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콘서트 예매율 1위, 그 콘서트 예매 사이트 1위가 인터파크라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인터파크. 인터파크도 주가 많이 올라갔다가 네. 지금 뭐 바닥권에서 뭐 고점대에서 반토막 난 상황이다. 지금 거의 한 2개월째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어제 말씀드렸던 J 콘텐츠라는 종목도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종목이 OTT도 있지만은 메가박스 중앙, 그러니까 그렇죠. 메가박스란 영화관에 대한 또 산업 구조 갖고 있는데 J 콘텐츠가 최근에 좀 현금 창출 능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JTBC라는 스튜디오를 인수하면서 사업 자금 무리하게 다각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에
이에 대한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뭐 SN, JYP 엔터, 당연히 콘서트라든지 뭐 이 팬들과의 그런 뭐 교류 뭐 이런 부분 나오면은 당연히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신세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 그분 이 정용진 그분께서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세계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뭐 이마트도 연계돼 있고 그래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뭐 하나 스타필드라든지 뭐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 종목들 이제 슬금슬금 우리가 다시 좀 접근해 보면 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바로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 네.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방역 팩스 관련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영업 시간들이 좀 많이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피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병원도 맞아요. 마사지라든지 여러 맞아요. 가지가 있는데 제이시스 메디카라고 뭐 네. 미용 쪽에서는 루트노닉 뭐 이런 종목인데 루트노닉은 그냥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투자 환기 종목을 지정했기 때문에 조금은 삼가하시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칼 조금 더 추가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수 저항 받아서. 그때 조금 저는 PT 종목 선정해서 가지고 나올 테니까 제이시스 메디칼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리오프닝을 하면 뭐가 바로 바뀔까 해보면 일반 병원들 가면 지금 병상이 다 코로나 환자들로 꽉꽉 차 있잖아요. 네. 일반 환자들이 이제 갈 병원들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일반 환자들이 다시 이제 병원으로 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거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52주 신저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익은 잘 나오고 있는데 이익은 잘 나오고 있는데 JW나 대한약품 같은 되게 거. 많아요. 뭐 대한약품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 환자들이 다시 병원을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게 어떤 생활의 정상화라고 보면은 그쪽 관련돼서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네,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신광선 매니저님 네. 아까 뭐 이제 공연 전반적으로 좀 공연 섹터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고 네. 뭐 이제 헬스케어 이쪽으로 그러니까요.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뭐 종목도 함께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바로 PT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딱 여기서 또 종목도 박수로기도 있을까요? 네, 종목이 있는데 하나만 좀 더 그럴까요? 말씀드리고 네. PT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항공주도 조금 물려 계신 분이 계시니까 항공주, 네. 항공주 관련된 일정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은 저가항공사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에어부산하고 제주항공인데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이번 달 말일부터 인천하고 사이판 노선을 주 3회 정도로 재개한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 노선을 조금 늦어요. 4월 3일부터 재개한다는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항공주가요. 미국 쪽도 잘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미국 기업이랑 좀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델타 에어라인스도 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련된 부분을 좀 봤을 때 항공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에서 이제 이런 항공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또 뻗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항공주 관련된 간단하게 이 노선 재개 일정들 한번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PT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또 쉬셨기 때문에 네. 오늘 좋은 거 가지고 나오셔야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게임주를 말씀드릴 때 위메이드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관련된 NFT 관련주를 들고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게임주 하시면 이더리움의 가격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P2E 게임 드래그 코인으로 변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요. NFT도 마찬가지 이더리움 기술이지만 NFT는 코인이 아니고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가 지금 이더리움 다시 좀 하락이 나와서 밀리고 있거든요. 네. 어제 제가 무료 방송도 말씀드렸는데 주의하시라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네. NFT 쪽을 담당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예. 핸드폰에 여러분들 이제 중년분들 많이 쓰시는 어플을 아실 거예요. 캐시 슬라이드라는 어플을 아실 거예요. 이게 한번 딱 하면은 뭐 10포인트, 5포인트 적립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써보셨어요? 네. 저도 안 써. 그래요? 네. 부자시네요. 아니요, 가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하나씩 이제 쓰거든요. 이렇게. 네. 네, 캐시 슬라이드를 만든 업체입니다. 종목은 MBT라는 종목이고요. 예. 24,900원에 실시간으로 편입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하는 계기는 앞으로 저는 일정만 대응하겠다. 일정으로만 됐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일정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 슬라이드를 만든 업체인데 이제 사업 부분을 다각화해서 NFT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 진출했습니다. 관련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이 딱 2개가 있어요. 19일 날 NFT 서울 2022 개최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NFT 관련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모여서 또 컨퍼런스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날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또 스타트업 관련된 정부 토론회도 공청회도 개최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뭐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40% 올라갔다가 지금 그대로 반납했거든요. 그대로 반납하고 조금씩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고 여기서 바로 고가를 치고 가는 흔적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단기 반등 정도는 3분의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오. 말씀드리면서 반등 목표가를요 28,300원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을 22,900원.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정도 자리죠. 여기 14일 금요일 날 5% 급등 나왔던 날에 저점을 절대적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가격 전략 짧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